안녕하세요. 김지연의 리포트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좋은 내용의 리포트들 몇 개 추려왔어요. 함께 하시죠. 오늘 4가지 리포트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지난주 액센추어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정부 효율부 도지의 예산 삭감 여파에 대한 의견 담은 김수진 애널리스트 리포트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엔터 업종 내 중요한 이슈 모멘텀 가운데 하나이죠. 중국의 한한령 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경우 어느 쪽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의견 담은 김규현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업체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비아디 그리고 샤오미가 실적 발표했어요. 이후에 리뷰 담은 보고서 박연주 애널리스트 그리고 김진석 애널리스트 리포트 가지고 왔으니까요.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미국 컨설팅 업체 액센추어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결국 도지 예산 삭감 여파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도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주축으로 만든 정부 효율부이죠. 이 정부 효율부 도지에서 각종 복지 축소 등의 예산 삭감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액센추어 주가가 예산 삭감 움직임의 여파를 반영해서 실적 발표 당일에 급락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액센추어의 전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계연도 기준 25년 2분기 실적인데요. 이 실적을 보면 일단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 제시했던 것보다 오히려 높여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적만 보면 이날의 주가 급락은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CEO의 코멘트였습니다. 회사 CEO는 정부 효율부 도지의 여파로 미국 연방정부 계약이 취소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CEO는 연방정부에서 상위 10개 유료 컨설팅 기업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고 이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계약들 같은 경우는 종료됐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지연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액센추어의 연방정부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8%가량이고요. 미국에서 보면 18%가량을 차지합니다. 적지 않죠. 때문에 주가 역시 이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글로벌 기준 92%의 일반 기업 그리고 미국 이외 국가들에서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견조하다라는 부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연초 상당히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IT 지출 축소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를 제외한 쪽은 여전히 건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번 액센추어의 연방정부 계약 취소 언급과 관련해서 여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수진 애널리스트는 액센추어 같은 경우는 단기에 주가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다만 정부 계약 관련한 우려를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함께 언급을 했고요. 또 AI 관련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4월부터 시작될 올해 1분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은 그래도 아직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리포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업종 중요한 이슈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와 관련한 김규현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요. 김규현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중국 역시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화답하기 시작했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또 한국 인디밴드 라이브 공연 허가 등이 그 일환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어서 올해 들어선 콘텐츠 개방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연초부터 우리나라 고위 인사들이 문화 교류와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양국 외교 담당자들이 문화 개방, 또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잦은 빈도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짚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 그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져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높아진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우선 엔터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엔터 관련해서는 양국 교류와 관련된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공연 관련한 언급이 빈번했다는 점을 들어서 상반기 중 중국 콘텐츠 개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건 공연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연 그리고 굿즈 사업 계약을 갱신했다고 언급됐던 SM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국과 중국 프로젝트 그룹을 동시에 데뷔시키는 CJENM 역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관련해서는 중국 OTT와 작품 계약을 이미 체결했지만 허가가 지연되면서 매출 인식이 뒤로 밀리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쪽으로 즉각적인 실적 반영에 따른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여전히 관심 많은 중국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 리뷰를 담은 보고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 두 곳의 실적이 나왔죠. 샤오미 그리고 비아디인데요. 일단은 샤오미 실적 리뷰 보고서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했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을 일컫는 말이죠. 이른바 레드테크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샤오미 보고서입니다. 샤오미는 높아진 기대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 가전 같은 전 영역에서의 빠른 점유율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업체들 사이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그리고 민첩한 대응력을 판단에 조금 더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레드테크, 즉 중국 테크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트렌드가 전방위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샤오미의 4분기 실적에서도 바로 이 트렌드가 읽힌다라고 봤습니다. 실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 특히 전기차 부분의 빠른 적자 축소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의 점유율 상승이 눈에 띄었을 뿐 아니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또 태블릿 등의 출하량이 50% 내외 성장하는 등 IoT 생활가전 매출도 기대를 웃돌았어요. 샤오미 운영체제를 운용하는 디바이스 판매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 서비스 부문 매출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좋은 실적이 유지되느냐 또 나아가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주가 관점에선 중요한 걸 텐데요.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올해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조금 효과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 회복, 또 가전 부문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따른 매출 성장,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부문에서의 평균 단가 상승, 또 원가 구조 개선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만나서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 모멘텀이 더해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샤오미가 레드테크 중에서도 디자인과 가성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력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목표 주가 역시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 65 홍콩달러였던 샤오미의 목표 주가를 72 홍콩달러로 11%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은 비아디입니다. 김진석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인데요. 실적 고성장, 자율주행 본격화 라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비아드의 경우 4분기만 놓고 봐도 그렇고 2024년 연간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판매 고성장에 따른 견고한 실적이라는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추세는 2026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고 내다봤고요. 경쟁 심화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해외 판매 그리고 내수 프리미엄 판매 비중이 매출에서 점차 높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판매 단가 역시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구환신 보조금 효과 여기에 대중 자율주행 시스템 보급 이 두 쪽을 중심으로 내수 점유율 확대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해외 중남미와 동남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등 신흥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또 유럽에서의 탄소 배출권 규제 완화에 따른 중국 업체들의 현지 점유율 확대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기차 업체로만 평가를 받아왔던 비아디가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업체로서 가치 평가를 받게 될 거란 전망에 이 무게를 실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500위안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만한 그리고 투자에 도움될 만한 리포트들 많이 추려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